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와 함께하는 깊이 있는 분석 시간입니다.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어김없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움직임과 그 속뜻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빠르게 짚어보죠.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뚜렷합니다. 비트코인 BTC는 어제보다 2.23% 하락해서 111만 3,97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좀 더 빠졌네요. 4.59% 내려서 4,255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XRP도 4.62% 하락했고 솔라나는 5.52%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BNB, 도지코인, 카르다노, 트론 같은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네요. 네, 맞아요. 시장 전체 시가총액도 좀 줄어서 약 3조 8,848억 달러 정도 되고요. 24시간 거래량은 1,636억 달러 수준인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09%로 오히려 소폭 올랐다는 거예요. 아, 그건 시장이 불안할 때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현상인가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더리움 점유율은 13.22%로 약간 줄었고요.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이 어제보다 확 늘었어요. 거의 49% 이상 급증했는데. 49%요? 와. 와.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니까 좀 투기적인 거래가 늘어난 걸로 봐야겠죠. 그렇군요. 단기 변동성이 퍼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가장 흥미로운 소식은 역시 국민연금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요.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암호화폐 관련 기업 주식 보유액을 무려 182%나 늘렸다면서요. 네, 그래서 규모가 약 7,700억 원, 달러로 하면 5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수준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와, 7,700억. 주로 어떤 회사들인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블럭, 로빈후드 같은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 주식이에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많이 보유한 회사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유액은 상반기에만 226%나 늘렸다고 하니까 이건 상당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226% 대단하네요. 네. 여기서 근데 핵심 포인트는 국민연금 같은 이런 거대 기관이 비트코인 같은 걸 직접 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관련 기업 주식을 통해서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아, 직접이 아니라 간접 투자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건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기관들도 이제 암호화폐 시전을 무시할 수 없다, 외면할 수 없다는 확실한 신호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투자가 주는 높은 변동성이나 아직 남아있는 규제 불확실성 같은 위험은 좀 피하고 싶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약간 위험은 줄이면서도 시장 성장성은 따라가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상승 잠재력에 좀 발을 담그려는 시도랄까요? 그렇군요. 이런 간접적인 참여가 그럼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나 시장 전체의 인식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기관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이 움직인다는 건 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점점 제도권 투자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들도 국민연금도 아는데 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기가 될 수 있죠. 파급 효과가 있겠네요. 다만 이게 반드시 암호화폐 가격 자체의 직접적인 상승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관련 기업 주가와 암호화폐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현상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의 간접 투자와는 또 다르게 기업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사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흐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죠. 전기차 업체 페라데이 퓨처가 한 3천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 매입 계획을 밝혔고요. 앞으로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오, 전기차 회사가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한 상장사 메타플래닛이 775 BTC를 또 추가로 샀다고 합니다. 와, 계속 사네요. 네, 그래서 총 18,888 BTC를 보유하게 됐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일본 부동산 기업 리브워크도 약 47억 원 상당의 BTC 매수 계획을 밝혔어요. 부동산 기업까지 목적은 뭐라고 하던가요?
뭐 거기는 이제 현금 보유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 보유하겠다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기관은 간접적으로, 일부 기업은 직접적으로 시장 참여 방식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네요. 아, 그리고 국내 규제 소식도 있었죠.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그 소식도 중요합니다. 오늘 10월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에 포함될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나 유통에 대한 좀 명확한 규제 틀을 만들겠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뭐 결제라든지 디파이 같은 데서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 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규제 환경이 구체화되는 것도 지켜봐야겠네요. 그 외에 좀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을 보여주는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한 3억 USDT, 그러니까 3억 달러 규모 테더가 익명 주소에서 OKX 거래소로 옮겨졌다는 소식도 있었고, 아, 네. 그런 움직임도 있었죠.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4억 6,900만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고요. 맞아요.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4억 6,900만 달러? 엄청난데요. 네. 이런 대규모 청산은 시장에 과도하게 쌓였던 레버리지가 좀 해소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또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소식들을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서 투자자들이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뭐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 투자를 늘린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분명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할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내가 직접 보유하는 것과 국민연금처럼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나 위험관리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간접적인 움직임이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 패턴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단순히 기관이 들어온다, 좋다, 이 사실 너머의 의미를 좀 찾아보는 거죠. 그게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관의 움직임 이면의 의미를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상 토큰포스트와 함께한 깊이 있는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